안녕하세요. 도라인 성형외과 정유석입니다. 조지호입니다. 김중근입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가슴 성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슴 성형을 할 때 어떤 도움을 주나, 줄기세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는데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할 때는 줄기세포가 분명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보형물을 이용할 때 줄기세포가 과연 무슨 도움을 주나, 쉽게 논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줄기세포를 씁니다. 우리가 줄기세포 가장 큰 그 역할, 혈관 재생. 우리가 이제 보형물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구축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이제 모양이 찌그러진다든지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는 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감염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균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수준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그것을 이겨내고 스스로 이제 그 균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조직에 혈액순환이 좋느냐 안 좋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쭉 함께 처치를 해주게 되면 그 조직에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감염에 대해서 좀 더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고, 비록 보형물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필러 맞고 이마 쪽에 괴사된 분이 줄기세포 맞고 괴사를 막았던 것으로 봐서는 혈관 재생에 줄기세포가 상당히 도움되는 것이 간접으로 유추가 될 수 있죠.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외과적인 수술이잖아요. 외과적인 수술의 기본 원칙은 항상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을 권장을 하잖아요. 이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재수술도 우리가 보통 6개월 이후에 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그러면 재수술은 주로 어떤 상태에서 재수술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성형외과 의사의 관점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비대칭일 것 같습니다. 가슴이 오른쪽 왼쪽이 누구나 다 그저 짝짝이잖아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비대칭은 사실은 교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교정하려면은 또 부수적인 흉터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보통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하고 의사하고 이제 생각의 관점의 차이가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수술상의 문제가 생겨서 현저하게 비대칭이 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억셉트하고, 내 가슴이 원래 이제 유두의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대칭을 교정하러 왔는데 부수적인 흉은 또 만들기 싫어. 곤란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잘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려서 부수적인 흉을 만들어서 교정을 해드리든지, 아니면은 손을 대지 않도록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많은 경우가 또 이제 사이즈. 첫 번째 수술은 너무 크게 해서,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수술했는데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조그맣게 이러다가 하고 나니까 별 차이 없어요, 수술 전하고. 그래서 조금 더 키우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제일 일반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구축. 모양도 안 이쁘고 촉감도 안 좋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심한 경우 육체적으로도 실제로 통증을 느끼고, 구축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형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방 이식으로 수술을 한다든지, 네네. 또는 이제 줄기세포 보형물 재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되게 이제 보형물 수술을 하시고 난 뒤에 나이가 조금 들어서 중년이 되면 보형물을 빼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보형물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겉에 있는 피부도 처지면 근데 해결하고 싶고, 이럴 때 이제 보통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는 게 지방 이식. 수술하지 않은 가슴에다 지방 이식하는 거하고 수술을 한 가슴에 지방 이식하는 건 조금 좀 달라요. 보형물이 들어있던 그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식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을 해드리면요, 많은 경우가 생각보다 처짐이 적어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지방 이식을 해드리긴 하는데, 다만 우리가 보형물을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뺐다가 제거를 하고 재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작아지는 건 또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는 가슴이 작아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대신에 작아지고 납작해지지만 보기 흉하지 않게만 만들어주세요 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지방 이식을 보통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슴이 지금은 너무 커서 또는 너무 늘어져서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 거지, 가슴이 작아지는 건 싫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형물 작은 사이즈로 교체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주변에다가 지방 이식을 좀 해주고, 그리고 줄기세포도 같이 좀 그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얇아진 조직도 조금 보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콜라겐 합성도 되고, 가슴의 조직에 탄력도 좀 생기고, 주변에 이제 그 피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축이나 이런 것도 좀 예방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했어요.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엎드려서 주무시는 자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엎드려서 자려면요 한 3개월 정도는 돼야. 아, 왜냐면 한 달 정도만 돼도 엎드려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본인이 힘들어요. 아파서. 그러면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거네요. 편안하게 잘 수 있을 때 그렇게 엎드려서 잘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처음에 누워서 시작을 할 때는 똑바로 주무셔야죠. 그 옆으로 살짝 이렇게 눕고 하는 게 이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오늘은 가슴 성형 재수술의 끝판왕 네. 줄기세포 가슴 성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기분 좋은 댓글까지. 안녕. 안녕.